파트 1.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라셨나요? 아니면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는데도 당혈색소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서 염려가 크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당뇨병 환자들을 치료해 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원장님, 약 말고 음식으로 당혈색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화혈색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당뇨 합병증의 위험이 대단히 커집니다. 눈이 나빠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신경이 손상되며 심한 경우에는 발을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 관리는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김희자 씨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8세이신데 미용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 저의 병원에 오셨을 때 당혈색소는 6.9%였습니다. 2021년에 당뇨병을 진단받으셨죠. 그런데 정확히 1년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당화혈색소가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완전히 정상 범위로 돌아온 거죠. 당뇨 환자였는데 다시 정상이 되어서 약도 더 이상 드시지 않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성과를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음식을 통해서만 달성하셨습니다. 김희자 씨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음식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예전에는 너무 부어서 가위도 제대로 쥐지 못하셨던 손이 지금은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환자분들이 실제로 드셨던, 특히 탁월한 효과를 보였던 5가지 특정 음식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연구 논문들로 입증되고 저의 환자분들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증명된 것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2. 첫째, 당화혈색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혼동합니다. 혈당은 그저 순간적인 포도당 수치입니다. 하루 종일 번동합니다. 공복에는 낮고 식후에는 높습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적혈구에 포도당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측정하여 지난 2~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병원 방문 일주일 전에 식단을 신경 써서 조절하여 당일 혈당을 낮출 수는 있지만 당화혈색소는 속일 수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수치를 중요하게 봅니다. 정상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입니다. 5.7%에서 6.4%는 당뇨 전 단계로 주의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6.5% 이상은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이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7%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화혈색소가 2% 떨어질 때마다 합병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만마병증은 37%, 신장질환은 43%, 신경손상은 41%,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4% 감소합니다. 30년간의 진료 경험에서 너무 늦게 찾아온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말합니다. 진작 시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당뇨병은 처음에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증상도 없고 통증도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합병증이 일단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손상된 신장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조치가 필요합니다. 희망적인 소식은 무엇일까요? 저의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식습관만 바꾸는 것만으로 당화혈색소를 2~3% 낮췄습니다. 어떤 분들은 약도 모두 중단했습니다. 파트 3. 첫 번째 음식 길이. 아침에 기적적인 곡물.
첫 번째 음식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제가 당뇨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권하는 곡물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매우 특별한데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 탄수화물의 수화가 흡수를 늦춥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귀리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당화 혈색수가 평균 0.4에서 0.6%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귀리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줍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귀리의 또 다른 장점은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귀리는 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귀리의 심장 건강 효능을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자, 그럼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아침 식사로 귀리죽을 먹는 것입니다. 귀리 한 컵에 물이나 저지방 우유 약 2컵을 넣고 끓입니다. 10분에서 15분 동안 끓이면 부드러운 죽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조금 더하면 맛있고 영양도 더욱 풍부해집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즉석 오트밀 제품에는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꼭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생귀리나 롤드오트를 사서 직접 요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흰쌀 대신 귀리밥을 지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쌀과 귀리를 반반 섞어 밥을 지으면 혈당 상승이 한층 더 안만해집니다. 처음에는 3, 7의 비율로 시작하여 점차 귀리 비율을 늘려가세요.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에서 80g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베타글루칸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한두 번 먹고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당화혈색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트 4.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통 언제 가장 배가 고프다고 느끼시나요? 많은 환자분들에게는 오후 2에서 3시쯤에 단 간식을 찾는 때입니다. 저는 그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 맞춤형 조언으로 최선을 다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 등푸른 생선, 오메가-3의 강자.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연어와 같은 생선들은 당화 혈색소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DHA와 EPA라고 불리는 이 성분들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세포막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인슐린이 세포에 더 잘 작용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오메가-3를 섭취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당화 혈색수 수치가 0.3에서 0.5% 더 낮았습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내장 지방에서 많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오메가-3는 이를 감소시켜 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등푸른 생선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는 점입니다.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오메가-3는 혈전 생성을 막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여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선에는 고품질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일주일에 3, 4번, 한 번에 손바닥만 한 크기로 먹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이가 가장 좋고 찜도 좋습니다. 튀기는 방식은 피하세요.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고 나쁜 지방이 더해집니다. 고등어 구이를 할 때 소금은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허브로 양념하면 건강하고 풍미가 좋습니다. 통조림 참치나 연어도 좋은 대안입니다.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고 기름에 담긴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 생선은 보관이 편리해서 자주 섭취하기 용이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김밥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큰 물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치 중에서도 참다랑어와 같은 큰 참치는 수은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작은 생선들이 더 안전한 편입니다. 한 가지 비결을 아시나요? 이 음식들을 먹는 타이밍이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곧이어 이 비밀을 알려드리겠지만 먼저 당화혈색소 감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선과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세 번째 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5. 세 번째 음식 견과류. 모든 것을 바꾸는 한 줌. 세 번째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스넛과 같은 견과류는 당화혈색소를 낮추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0.3% 감소했습니다. 작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합병증 위험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는 식이섬유도 풍부합니다. 특히 아몬드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을 주고 혈당이 서서히 오르도록 도움을 줍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지만 많은 당뇨 환자들이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견과류를 통해 마그네슘을 보충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췌장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췌장 기능을 손상시키는데 비타민 E가 이를 방지해 줍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 섭취량은 한 줌입니다. 약 30g 정도입니다. 한 손에 가득 쥘 수 있는 양이죠. 칼로리가 높으니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섭취 방법은 아침이나 오후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좋은 영양분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샐러드 위에 뿌려 먹어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를 혼합하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스넛, 피스타치오 등을 섞어서 드세요. 각각 약간씩 다른 영양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두는 오메가-3가 많고 아몬드는 비타민 E가 많으며 캐스넛은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금간이 된 견과류나 설탕 코팅이 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가당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생것보다 볶은 것이 더 좋습니다. 견과류를 살 때는 수포장된 것을 샀거나 구매 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지방이 많아서 실온에 오래 두면 산패되기 쉽습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맛도 이상하고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파트 6. 네 번째 음식 녹색 잎채소, 양의 해결책. 네 번째 음식은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들은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녹색 잎채소는 칼로리가 거의 없는 반면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포만감을 줍니다. 혈당 지수, GI가 낮은 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충분한 녹색 잎채소를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발병 위험이 14% 더 낮았습니다. 녹색 잎채소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그네슘은 인슐린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으면 충분한 마그네슘 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럽산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럽산은 혈관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이며 당뇨 환자들은 혈관 합병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럽산 섭취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녹색 잎채소는 항산화제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특히 케일에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도 풍부하여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 환자들은 골다공증 위험도 높은 편입니다. 그럼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상적으로는 매 끼니마다 2접시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로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먹어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추가해도 좋습니다. 아침에 시간이 없다면 시금치나 케일을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어 섭취하세요. 사과 반쪽, 물 1컵, 시금치 1줌을 넣고 갈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완성됩니다. 점심이나 저녁에는 큰 샐러드 1그릇을 만들어 섭취해 보세요. 다양한 채소를 혼합해 보세요. 상추, 양배추, 적양파, 방울토마토, 오이를 썰어 넣고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을 만들어 뿌려서 섭취합니다. 시판 드레싱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물로 먹을 때는 기름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 몇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소금 대신 간장을 살짝 사용하고 마늘과 깨로 양념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풍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3분에서 5분 정도만 데치세요.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발사믹 식초를 뿌리면 정말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드레싱이나 양념에 설탕을 넣지 않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채소를 먹는데 드레싱 때문에 혈당이 오르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식초, 허브 정도로만 간단하게 양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루 목표는 최소 3컵 정도입니다. 많죠? 하지만 이 정도는 먹어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조금씩 먹으면 충분히 그 양을 채울 수 있습니다. 파트 7. 5번째 음식 콩류, 섬유질과 단백질의 챔피언. 5번째 음식은 콩류입니다. 콩,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같은 콩류는 당화혈 색소를 낮추는데 매우 탁월합니다. 콩류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 상승을 크게 지연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콩을 섭취한 사람들은 당화혈색소가 평균 0.5% 감소했습니다. 정말 상당한 수치입니다. 콩류는 혈당 지수, GI가 낮습니다.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천천히 소화되고 흡수되므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편입니다.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흰쌀밥으로 먹을 때와 콩으로 먹을 때의 혈당 반응은 확연히 다릅니다. 또한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고기에 비해 포화 지방이 적고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신장 기능도 주의해야 하는데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편입니다. 콩에는 저항성 전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합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으로 가서 좋은 장내 세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됩니다. 그러면 장 건강이 개선되고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민감성도 증가합니다. 콩류에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식물성 화합물도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항산화 효과가 있어 췌장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럼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흰쌀밥 대신 콩밥을 지어 드세요. 쌀과 콩을 3:1 비율로 섞어 밥을 지으면 혈당 상승이 훨씬 더 안만해집니다. 검은 콩이나 서리태를 넣으면 안토시아닌까지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유익합니다.
청국장 같은 발효콩 요리도 좋은 선택입니다. 발효된 콩은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도 좋습니다. 청국장에는 혈전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나토키나제 성분도 있습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국물은 적게 조금씩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렌틸콩으로 수프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렌틸콩은 조리 시간이 짧아서 간편합니다. 미리 물에 불릴 필요도 없고 30분 정도면 부드럽게 익습니다. 양파, 당근, 샐러리를 썰어 렌틸콩과 함께 삶아 영양가 있는 수프를 만들어 보세요. 병아리콩은 후무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병아리콩을 삶아 으깬 후 타히니, 레몬즙, 마늘을 섞으면 됩니다. 여기에 채소 스틱을 찍어 먹으면 건강한 간식이 완성됩니다. 두부도 좋은 식재료입니다.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조리하기도 쉬워서 자주 먹으면 좋습니다. 두부조림, 두부부침, 순두부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유의할 점은 갑자기 콩류를 많이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덜 익은 콩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통조림 콩도 간편합니다. 사용하기 전에 물로 헹궈서 나트륨 함량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수프에 추가하여 쉽게 콩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조리된 콩으로 반컵에서 한 컵 정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매일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파트 8. 이제 이 5가지 음식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섭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로는 기리죽을 섭취하세요. 귀리 반컵에 물 1컵을 넣고 끓인 후 완성되면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뿌립니다. 블루베리를 몇 알 얹으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귀리와 견과류를 한 번에 섭취가 가능합니다. 점심으로는 콩밥을 짓고 고등어구이를 반찬으로 드세요. 시금치나물과 브로콜리 샐러드를 곁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콩류, 등푸른 생선, 녹색 잎채소를 모두 섭취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는 비슷하게 구성하되 매일 생선을 먹기 어렵다면 두부나 달걀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마다 녹색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점입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을 먹거나 채소 스틱을 후무스에 찍어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배가 고플 때 과자나 빵 대신 이것을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음식만 바꾸는 것만으로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정민수 씨는 62세, 당화혈색소 8.5%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3가지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공복혈당은 150에서 180 사이를 오갔습니다. 식습관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짜장면이나 라면, 저녁은 흰쌀밥에 고기 위주로 먹고 채소는 거의 먹지 않았으며 과자를 끊임없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 5가지 음식을 활용하여 식단을 완전히 바꾸자고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의 식성을 바꾸는 것을 걱정했지만 합병증 이야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첫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귀리 죽은 맛이 없어서 견과류와 베리를 추가할 때까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자 대신 견과류를 먹는 것은 첫 주에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2주 후에는 과자가 너무 달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3kg이 빠졌고 그 많은 섬유질 덕분에 이전보다 배고픔을 덜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당화혈색소는 8.5%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1.3%나 감소한 셈입니다. 체중은 7kg이 줄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며 질문했습니다. 원장님, 이게 정말 제 수치인가요? 우리는 그의 3가지 약 중 하나를 줄였습니다. 6개월 후 그의 당화혈색소는 6.5%에 도달하여 거의 정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를 한 가지 약만 복용하도록 조절했습니다. 총 10kg을 감량했습니다.
이제 그는 2년에 2번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활력이 넘쳐 흐르고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매번 저에게 말합니다. 음식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진작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음식 외에 다른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이 효과가 있지만 운동과 병행하면 훨씬 더 빠르고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뒤에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효과가 큽니다.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이 근육에 의해 사용되면서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최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권장됩니다. 너무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면 충분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에 더 유리합니다. 일주일에 3번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운동을 하세요. 꼭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스쿼트나 팔굽혀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높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관리는 혈당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감소 전략으로는 매일 10분에서 20분 명상이나 마음 챙김, 심호흡, 운동, 요가 또는 태극권, 규칙적인 자연 산책, 일기 쓰기 또는 창의적 활동, 사회적 관계 및 지원 그룹이 포함됩니다. 수면은 혈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사람들에 비해 당화 혈색소 수치가 더 높습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식욕과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려면 일관된 수면 일정을 유지하고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고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고 취침 3시간 이내에는 과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혈당 관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가 실명, 투석, 절단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겪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0년 넘게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음식의 힘이 정말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약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식성을 바꾸기 어렵다거나 건강한 음식은 맛이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일단 적응하고 나면 건강한 음식이 오히려 더 맛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몇 주만 견뎌내시면 됩니다. 당뇨병은 무서운 병이지만 잘 관리하면 합병증 없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어 나가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고 의료진과 상의해야 하세요. 당뇨 교육 수업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는 당뇨 교육실이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달 하다가 멈추면 효과가 없습니다.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식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80% 정도만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끔은 치팅데이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5가지 음식은 높은 당혈색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기리,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견과류, 섬유질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녹색 잎채소,
그리고 저항성 전분이 풍부한 콩류. 각각은 췌장을 보호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독특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내일 아침을 기리죽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오후 간식을 아몬드 한 줌으로 바꾸어 보세요. 저녁 식사에 시금치를 한 접시 더해 보세요. 이러한 간단한 변화들이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건강한 노화와 수년간의 합병증 사이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최고입니다. 건강한 식사, 행복한 삶,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